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8월 13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댓글을 꼬박꼬박 읽어본다고 했는데요. 댓글 읽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분 중에 아이디에 아주 재미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디가. 정확한 아이디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어떤 아이디냐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 이야기 안 해줬어. 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보면서 제가 정말 정말 탐복하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 채널을 시작한 지가 7월 28일 날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했죠. 그러니까 오늘로 이제 시작한 지가 채 열흘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자로 올라와 주시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 나름대로 이 채널이 안정세를 얻으려 그러면은 역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주위에 많이 입소문 내 주시고 공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인분이 나중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나한테 왜 안 알려줬어?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그다지 싹 그렇게 엉터리 같은 채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나름대로 그래도 좀 격조 있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유튜버와는 달리 뭔가 차별성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의 아는 분들이나 커뮤니티나 단톡방이나 밴드나 등등에다가 널리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코스피 지수 시장도 잠깐만 보고 가죠. 장중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죠, 그죠? 장중에 마이너스 돌아서기도 하면서 시장이 좀 너무 올랐나라는 불안감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차트를 본다면 아래쪽에 꼬리가 달리고 음선이 나타났으니까 굳이 말한다면 뭐 슈팅 스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슈팅 스타. 그래서 이제 통상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은 뭐 살짝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조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당장 조정의 폭이 어떻게 될지는 당장 가늠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RSI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RSI가 한참 높은데 지금 얼마쯤 되나요? 한참 높은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80 이나 되네요, 그죠? RSI가 아직까지 70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뭐 섣불리 뭐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거래하는 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매도 신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고요. 어젯밤에 밤늦게 코스피 지수의 엘리어트 파동 웨이브 카운팅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업데이트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게 보아서 이제 가로 1번 파동, 가로 2번 파동, 지금 가로 3번 파동을 가고 있는 중인데, 그죠? 현재 그 3번 중에 어딘가 세 번째 파동이거나 첫 번째 파동이거나 어딘가를 가고 있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제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3번 파동이나 1번 파동이나 5번 파동의 꼭지가 어딘지를 찍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거듭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그러면 우리가 대략 정확하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찍어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 어디쯤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목표쯤은 관측할 수 있을 거라고요. 뭡니까? 통상 우리가 말하는 파동균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1번 파동과 3번 파동과 5번 파동의 길이는 되게 비슷하다. 물론 3번 파동은 무지하게 길다. 그래서 통상 1번 파동하고 5번 파동이 제일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있잖아요. 자, 현재 우리가 가로 1, 가로 2 지나고 가로 3번 파동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면 대략 얼마쯤 될까? 그럼 가로 1번 파동 어디서 출발했느냐? 대략 계산하기 쉽게 1439니까 1500에서 출발해가지고 근데 가로 1번 파동의 꼭지가 2200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1500에서 2200까지는 한 700포인트쯤 되죠. 그죠? 700포인트. 따라서 이번 파동의 출발점을 어디로 부르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2100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2100보다 파동 균도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1번 파동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더라도 얼마? 2800 정도가 나오죠. 더더구나 3번 파동은 길다고 했으니까 예컨대 1번 파동이 연장되지 않는 한 1번 파동이 엄청 길어가지고 3번 파동이 1번 파동보다 짧게 나타나지 않는 한 3번 파동은 1번 파동보다는 최소한 길 테니까 현재 대략적인 목표지가 2800인데 아마도 영어로 말해서 most probably 그보다도 더 간다고 봐도 이상이 없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2458에서 우리 마감가가 고점이 2458이었습니다만은 2458까지 갔다가 좀 흔들려 가지고 장중에 마이너스 나타나고 밑에 꼬리가 달리고 해서 와 이거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조정이 있지 않을까. 물론 있겠죠. 조정이 없는 주식이란 게 없으니까. 그 하더라도 그거로 해서 이 세상이 종말에 왔고 이제 완전히 디엔드 오브 그 화려했던 주식시장의 불꽃은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아직도 너무나 성급한 거죠. 여의도나 해운대에서 한 1년에 한 번씩 불꽃놀이를 하죠. 중간에 뻥 터지면 와 멋있다 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참 남았죠 아직도. 그죠? 불꽃놀이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불꽃놀이 한 20분 정도 보고 나서 집에 가고 나면 얼마나 나머지 못 본 거 억울하십니까? 아마도 지금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 뭐 여전히 RSI 높은데 높긴 합니다만은 뭐 조정이 있으면 또 어때라는 생각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수도 지수입니다만은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밀려있던 종목들 열심히 제가 노트에 다 적어가면서 다 모아놨다가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종목 어떻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항상 맞다는 말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구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보기 오를 것 같은데 왜 떨어진다 그러냐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생각하시는 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의견도 있구나, 라는 정도의 측면에서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자신의 종목을 올렸었으니까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은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이 많아서 재빨리 하려고 합니다만은 역시 다시 한번 주말을 맞아가지고 며칠 밤낮을 또 열심히 밤새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방전되는 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티스부터 시작합니다. 노티스.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노티스인가 노터스인가 여하간 간에 어떻습니까? 이게 구름 밑으로 나오려고 그러다가 지지받고 잘 좋았는데 구름을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위에 윗골에 달리면서 그죠? 위에 매물대가 얻어맞으면서 도로 밑으로 내려갔고요. 더구나 요 경우 보다시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어떤가요? 좀 썩 좋아 보이는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동은 어떻게 되나요? 1번, 2번, 3, 4, 5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리고는 요 3번 파동도 나오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지네. 그죠? 그러니까 요 1이고 요게 2, 요게 2고 요게 3이고 요게 4고 그 다음에 33,600에 간 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ABC였으면 요게 ABC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기가 A고 여기 B고 여기 C고 딱 구름의 지지를 받고 빡 올라갔으면 정말 멋진 그림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구름의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ABC 조정이 그죠? 이게 ABC 조정이 아니고 ABC가 겨우 요 세 개가 겨우 A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트리플 이렇게 해서 이 X파가 되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옆으로 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감도 듭니다.
그런 예측이 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구름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28,000원 이상을 올라서야, 이제 다시 ABC 끝났고 올라가는구나, 새로 1일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28,000원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빠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휴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휴젤입니다.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종목들이 왜 다 이렇습니까? 마찬가지죠, 그죠? 얘도 이 종목도 정말 절묘하게도 얇은 구름을 뚫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하락세였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반등하기는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구름의 저항을 받고 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 음설이 나타나면서 돌아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RSI는 어떻게 됐나요? 이미 진적의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그래도 매도 신호가 나타났지만은 구름 위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시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라고 다소간 좀 뭡니까?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이런 양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지금 이 길다란 짱대 음설이 생겼을 때 그때의 움직임을 한번 본다면요, 여러분들 거래량 하나 보실래요? 그렇죠. 거래량 짱대 음설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거래량 이렇게 짱대 음설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아침에 계산가가 21만 여기서 빡 올라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장중에 쭉 밀렸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팍 터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연락이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아침부터 급등하니까 여기서 다 팔고 나왔고, 그때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연락이 닿고 하면서 치고받고 거래가 엄청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매도한 세력이 이겼으니까 밀린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위에서 매수했던 사람은 몽땅 물렸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예컨대 2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에서 또는 그 위에서 매수했던 분들이라면 얘가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얘가 올라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빨리 팔고 이 지그지그한 종목을 버리고 딴 데로 가고 싶겠죠. 결국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악성 매물들이 잔뜩 쌓였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악성 매물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더더군 해필이면은 구름 밑으로까지 내려갔으니까 여전히 썩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젤. 어떻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이 다 그러나요? 세 번째 종목. 주피켄 코리아. 이런 종목에도 괜찮죠, 그죠? 어떻습니까? 구름 위잖아. 최소한 구름 위쪽이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구름도 두텁네요. 그죠? RSI는 진작에 매도하라고 신호 나타난 이후에는 사라 팔라 말도 뉴트럴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파동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한 게 이게 아마 대략적으로 4번 정도가 되겠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삼각형 내지는 옆으로 횡보하는 게 통상적으로 4가 되는 경우고, 그럼 이때까지 그걸 어디에 1, 2, 3으로 나누냐? 이 긴 게 3이겠고요. 긴 게 3이 어딘가 1이 되겠죠. 정확하게 구분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약간 이게 4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괜찮아 보인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앱클론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일목균형표를 RSI와 일목균형표를 자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RSI보다 일목균형표는 훨씬 더 비교적 장기간의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시장의 균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일목균형표거든요. 그죠? 일목균형표, 여기 빨리 나와봐라. 일목균형표라는 게 뭡니까? 시장의 균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일목균형표라고요. 그런데 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뭐냐?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느 쪽이 강력하냐? 여기 보여주는 건데,
그냥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심플하게 구름 위쪽이면은 매수세가 우세, 구름 아래쪽이면은 매도세가 우세, 구름 위면은 상승세, 구름 밑이면 하락세, 구름을 연결해 가지고 상승과 하락이 천당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그죠? 상승과 하락이 갈리기 때문에 구름이 종종 지지나 여기는 저항선으로 여기는 저항선으로 여기는 지지선으로 여기는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않냐. 여기는 지지로 작용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RSI는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유출을 한 중립된 상태이다 보니까 앱클론은 아마도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구름의 지지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동? 이게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1, 2, 3, 4, 5 되겠네요.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번 되겠는데 그 A, B, C 파동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은 구름의 지지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구름 밑으로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뭐였죠? 휴젤이나 또 뭐였죠? 아까 노터스나 그런 종목들처럼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한동안 이거 무슨 종목? 앱클론 한동안 밑에 헤매는 그런 고난에 또 예상이 되니까 구름의 지지 여부를 잘 보시는 게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딴 데 이 종목을 처분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테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 테마. 여기 제가 미리 거래량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 길다란 장대 음봉이 생길 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옛날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구나. 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락에 샀는데, 연락에 팔고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400만 주나 거래졌네요. 그러면서 지급받고 했는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매도세가 이겼기 때문에 종가는 곧 시가보다 왕창 낮은 선에서 거래가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위에서 사던 사람들은 망했다 싶어서 그 다음날도 팔고 하면서 주가가 비실거리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고점에서 물렸던 이 3만 원 이상에서 있던 악성 매물들이 아마도 또 풀리기 전까지는 얘는 계속 횡보할 공산이 높은데 그나마 구름의 지지가 있다 보니까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횡보가 예상된다는 정도고 따라서 이 종목이 다시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뭡니까? 이 악성 매물들 3만 5천 원까지 있는 이런 매물들을 벗기는 것이 급선무겠다라는 이야기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하루에 400만 주, 430만 주로 거래됐으니까 그전에는 이게 오늘 같은 게 20만 주 거래된 종목인데 그죠? 이게 400만 주나 거래됐으니까 평소 거래량의 한 10배, 10배, 15배, 20배 정도가 거래되고 말았으니 아이구야 상당히 거래량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뭡니까? 제이스택이네요. 계속 거래량이 나오네요. 제이스택 거래량 치우고 봅시다. 제이스택은 특별하게 제가 특별하게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럼 얇은 그룹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편집해가지고 자를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그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그냥 그대로 참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편집에 그다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이스텍 새로 설명합니다. 그다지 크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구름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나중에 저게 보여드릴 종목이 이렇게 하나 있긴 합니다만 횡구름으로 되고 있고요. 횡구름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임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이면은 예컨대 구름을 넘어서면서 구름의 지지가 확인되면은 종종 크게 빡 끼는 수가 있습니다. 제스텍이 반드시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럴 확률이 높은
높은 차트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횡보하면서 구름이 얇으면서 횡구름이 이어지면서 구름을 위에서 놀다가 구름의 지지가 확인되고 다시 얘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종종 빡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잘 보시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뭡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잘못하면 이런 꼴이 나타날 수 있겠죠. 제가 마우스 돌리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린 다음에 구름에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저항을 못 넘기고 점점 밀리면서 올라갈 거야 아니야 올라야 돼 아니야 올라야 될 거야 아 올라야 될 텐데 아 미치겠네가 되는 거죠. 물론 은근과 끈기로 버티면 요새 유행하는 뭐 지어드로 시작되는 이런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수많은 은근과 끈기의 질곡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면은 혹시 급등을 기대하다가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특별하게 뭐라 그럴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무난하지만 우상향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구름의 지지도 받고 그죠?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기술적 분석 교과서로 말한다면 소위 채널을 만들면서 그죠? 채널을 만들면서 저항과 지지와 저항과 지지와 저항과 지지가 나타나는 이런 교과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겁니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있게 별게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액 IPS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RSI 사실은 팔라 그러면 진작에 팔았었어야 했고요. 예전에 그죠? 팔았었어야 했고 지금 와서는 이미 팔기는 너무나 늦었고 그러니까 우상향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차트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RSI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RSI는 심지어 18 정도로 나타나니까 아주 바닥권인데, 그죠? 굳이 말한다면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경우에 참 이제 억지스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RSI가 여기 RSI가 30선일 텐데 그죠? 이게 RSI가 30선일 텐데 30선 위로 싹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야라는 쪽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이 표본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파동을 매겨주세요. 불가능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일목균형표 지금 이 구름도 안 만들어지잖아요. 구름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요. 일목균형표에 구름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선행스팬과 후행 선행스팬 1과 2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스팬 이런 기준선 전환선의 평균값이니까 대략적으로 26일에다가 9일이니까 저는 35일 이상의 주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52일 동안의 고점 저점 중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장한 이후로 52개의 바가 있어야 52개의 캔들이 만들어져야 겨우 이제 구름 C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해요. 지금 현재 전환선 기준선밖에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RSI가 밑에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내려가는 그림 올라간다고 올라가기에는 RSI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IQ 같은가요? IQ 구름의 지지를 받고 그죠? 구름 지지를 받으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죠. 여기서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오락가락 하고 있죠. RSI는 중립적이고 그냥 우상향이고 그다지 크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군요. 아까 이제 IQ도 거래량을 딱 그려볼까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질 때 그죠? 거래량이 터지고 이날은 좀 음설이 나타나게 이날은 거래량이 별로 오히려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이 거래가 터지고 있으면서
위로 길다란 꼬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점 고리랑이 터졌던 요 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꼬리가 걸렸던 이 점에 요 정도에서 역시 악성매물들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매물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횡보 예상이 되는데 그나마 구름 위쪽이니까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뭡니까? 캠시스인가요?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캠시스. 역시 뭐 뚜렷하게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다 시장이 좋으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다 상태이죠, 그죠? 다 구름 위쪽이고, 요는 구름 위를 날아가느냐 아니면은 횡보하느냐 정도이지. 구름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락으로 그야말로 계속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캠시스 역시도 위쪽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래 사이는 이미 진작에 팔아라 그랬고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씩 밀리면서 구름의 지지가 예상이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동은 뭐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파동 매기는 거 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요령은 뭐 여러 가지 요령이라보다도 급등할 때가 그죠? 많이 오를 때가 가파를 때가 통상 3번 파동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가 급등할 때 그때가 3번 파동이 되는 경우가 많고 얘가 옆으로 횡보하고 삼각형을 그리고 지지부진할 때 그때가 되게 4번 파동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1번 파동은 시초는 미인데 시작은 미약하였다는 시작으로 1번 파동은 미미하게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파동을 매기면 뭐 비교적 파동을 매기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이 캠시스는 그나마 팍 올라가는 3번 파동으로 할 만한 것도 눈에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파동, 이걸 4번이라고 하려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이게 4번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2번일 텐데 뭐 이게 2라면 이게 3이 되면서 좀 1번가 좀 급등해야 될 텐데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글쎄요. 그것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파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름 위니까 상승세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갑시다. Y솔. Y솔. 역시 Y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뭡니까? 구름 위에 있으니까 상승세. 그러면서 이게 구름이 두터우니까 아마도 RSI가 매도하고 다시 한번 꺾이는 거 봐서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구름이 두터우니까 구름이 있는 안에서 이까지 정도 내려오면서 지지를 만나지 않겠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지지를 만나고 나오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언제쯤에 지지를 받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죠? 보이십니까? 이런 경우에 지지가 받는 거고 이럴 때는 밑에서 구름 올라가다가 구름이 거꾸로 뭡니까? 저항을 받는 경우죠. 여기도 저항을 받았네요. 그렇죠. 여기도 저항을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과 지지가 동시에 나타났네요. 이런 식으로 구름이 지지와 저항이 번갈아가 나타나는 데 따라서 이것도 구름의 지지가 위쪽에 있으니까 구름의 지지가 예상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날입니다. 다날은요.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죠. 오늘 비교적 길게 3%좀 오르면서 구름을 넘어서려고 이제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구름 밑으로 한번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쉽게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걸리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쉽게 안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하죠. 구름이 꼭 뭐가 똑같으냐니까요. 여러분 골프 치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안개하고 똑같아요. 새벽에 골프 치러 가면은 아침에 비싼 돈 내고 골프장에 갔는데 안개가 껴있으면 정말 열받죠. 앞에 홀도 안 보이는데 그죠? 골프 쳐야 됩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만은 그야말로 구름 속에 들어가 보이면 안개하고 똑같아요.
안개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구름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안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개 안에 들어가면 눈이 앞에 잘 안 보입니다. 앞에 잘 안 보이면은 직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횡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목기둥 구름도 마찬가지의 뭡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단할 구름만 넘어서면 다시 한번 과거에 상승세 이댁 같은 이런 모습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밀리면 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삼성생명입니다. 자, 삼성생명을 아까 제가 횡보할 때 횡구름이고, 그죠? 횡구름이고 횡보하고 구름이 얇을 때 정말 재수가 좋으면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삼성생명이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죠? 횡구름이고 옆으로 끼고 오락가락 하다가 빡 날랐잖아요. 그죠? 아까 어떤 종목인지 잊어먹었습니다만 약간 옆으로 기고 있을 때 횡구름으로 횡보하다가 재수가 좋으면 급등할 수도 있다. 물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야기죠.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요 보이십니까? 여기 가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수 없으면은 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지표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지. 지표가 먼저 움직이고 기술적 지표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간 삼성생명은 오늘 같은 경우에 더구나 거래량 한번 볼까요? 예, 오늘의 거래량 얼마나 됐나요? 아, 거래량은 좀 터졌네요. 문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설이 나타났으니까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음설이 나타났다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연락이 싸웠는데 매도세가 계속 주를 팔아가지고 거래량은 터졌으나 다 여기서 산 사람이 다 물렸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꾸로 이거는 양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침에 계산가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연락에 누군가가 사고 연락에 누군가 팔면서 거래량이 막 늘어났는데 주가는 올랐으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여기서 사던 사람 다 먹었죠. 오늘 장중에 샀던 사람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까 장대 음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는 똑같이 해석하기가 어렵죠. 맞습니까? 구름은 얇고 옆으로 기는 횡보하다가 급등세가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굳이 일목기능표가 아니고 저희 차트 패턴 이론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짱대 양설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날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약간 이 짱대 양선의 절반 이하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절반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론 법칙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심택입니다. 심택도 마찬가지죠, 그죠? 구름 위입니다. 구름 지지를 받았네요. 올라가다가 들컹들컹하면서 RSI는 팔아라 했네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단기적으로 팔아라 했네요. 구름 위에 있으니까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정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얘가 RSI가 두 번이나 팔아라 그랬으니까 당분간은 좀 밀리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 파동을 원한다면 첫 번째, 둘, 셋 이래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넷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은 4번 파동 정도 되지 않겠냐. 좀 줄렁거릴 것 같다. 어떤 정도. 그렇죠. 뭡니까? 유이컬스 허위 홀딩스. 에고. 어떻습니까? 유이컬스 홀딩스는 이렇게 해피리면 이렇게 됐네요. 그죠?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 얘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햇볕이 아래쪽에 있는 그늘과 응달 축축한 곳을 지나고 있네요. 근본적으로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구름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별볼이 없는 우리가 어떤 분이 SK 하이닉스를 살라 그러면은 무슨 보험부터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댓글에 써놓으셨던데 하여간 모든 종목이 다 날아가고 있을 때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뭡니까? 코스피는 아까 설명한 거군요. 자, 여기까지가 유비커스 홀딩스까지가 종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들이 많이 밀려 있고요. 여러분들 뭐 모든 종목을 다 100% 커버할 솔직히 그런 자체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최대한 대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종목을 다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장 댓글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5분 만에 10분 만에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시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늦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제 생각을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